너 지금 굶고 있지? 굶지 마. 너는 먹을 때가 제일 예뻐. 운동 열심히 하지 마. 오히려 더 살쪄. 쉽게 빼는 방법 알려줄게. 다들 건강한 다이어트 하고 계신가요? 다이어트 전문 채널 강남 강원장입니다. 안녕하세요. 강남 강원장의 파트너 모델 건강미 이승현입니다. 반갑습니다. 저번 영상에서도 저희가 말씀드렸다시피 건강한 다이어트는 올바른 방법을 알고 시작하는 게 더 중요한 거 다들 아셨죠? 남들이 다 하는 다이어트가 아니라 나의 체질과 생활 패턴에 맞는 다이어트 방법을 알고 시작하는 것이 훨씬 더 효율적이라는 거. 네, 승현 씨 말대로 계속 굶으면서 하는 다이어트, 억지로 참으면서 하는 다이어트, 배고픔을 억지로 참으면서 허벅지까지 찔러가면서 하는 다이어트는 절대 노. 그리고 내 근손실 일어나고 막 닭가슴살만 먹어서 예민해지고 더 허기지고 더 힘 빠지는 다이어트도 절대 노입니다. 내 생활 패턴, 즉 우리 일상생활에서 조금씩 더하거나 빼거나 할 수 있는 다이어트를 다이어트 전문 채널 강남 강원장에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집에서 또는 일상생활에서 쉽게 실천할 수 있는 운동들을 정말 모아서 우리가 가져왔습니다. 오늘 여러분들께 소개시켜드릴 다이어트 프로젝트 첫 번째 미션은 생활 속 작은 습관 실천하기입니다. 먼저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충분히 시간 내서 할 수 있는 혹은 시간을 안 내더라도 바로 할 수 있는 다이어트 습관들을 모아봤어요. 다이어트 하실 때 꾸준히만 한다면 다이어트에 성공할 수 있는 습관들이에요. 절대 어렵거나 힘든 게 없으니까 우리 당장 시작해봐요. 시작해봅시다. 첫 번째, 일어날 때와 자기 전 스트레칭 하기. 일어날 때와 자기 전 스트레칭 해주는 거는 우리 건강에 매우 도움이 돼요. 언제가 마지막에 아침에 일어나서 기지개를 폈는지 기억나시나요? 글쎄요. 여러분 기억나시나요? 대부분이 기억이 안 나실 거예요. 아침에 기지개를 펴주면 아침을 보다 빨리 시작할 수 있어요. 신체도 보다 빨리 활성화가 될 거고요. 간단한 기지개지만 다이어트엔 더욱 도움이 된답니다. 두 번째, 매일 아침 체중계 재기. 내가 잘 다니는 곳에 한번 체중계를 옮겨보세요. 침대 앞도 좋고요. 아니면은 화장실 앞도 굉장히 좋아요. 체중계를 재다 보면은 왠지 모르게 내가 먹는 습관을 조금 더 줄이게 되고요. 더 많이 움직이려고 또 노력하게 되면서 어느새부턴가 다이어트가 내 생활 패턴에 포커스가 맞춰지는 거를 느끼게 될 겁니다. 그런데 승현 씨, 네. 다이어트라는 걸 한다고 너무 자주 몸무게를 재는 건 좋지 않아요. 왜요? 과하게 재다 보면은 또 이게 또 나한테 스트레스가 될 수 있어요. 또 스트레스죠, 그게. 네. 그러니까 이틀에 한 번 정도로 재보는 것도 괜찮은 방법입니다. 세 번째, 통화할 때 일어서서 하기. 통화할 때 일어서서 하기가 무슨 말인가 싶죠? 우리가 하루에 여러 번씩 통화를 하는데 통화할 때 움직이면서, 돌아다니면서, 걸으면서 하라는 뜻이에요. 아주 작은 습관이지만 그 작은 습관 안에 많은 걸음걸이가 있을 거고요. 그러다 보면은 당연히 다이어트에도 도움이 될 거예요. 정말 작은 습관이지만 오늘부터 한번 바꿔서 실천해보는 게 어떨까요? 아니 왜 우리 강남역이나 홍대 입구 가면 사람들 꼭 전화하면서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 많이 보셨죠, 원장님? 그렇게 통화하면서 정말 천천히 서성이듯이 걸으시면 되는 거예요. 자, 네 번째, 음식은 천천히 꼭꼭 씹어서 먹기. 저는 이게 다이어트 중에서 정말 가장 중요한 습관이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원장님은 평소에 어떻게 드세요? 저는 솔직히 네. 빨리 먹어요. 이게 그렇군요. 빨리 먹는 게 네. 나쁘다라고만은 볼 수는 없지만 빨리 먹다 보면은 소화력이 떨어지고 잘 체하거나 할 수도 있는 문제들이 있어요. 그러니까요. 저도 이제 급하게 먹는 분들 보면은 날씬하신 분들 거의 못 본 것 같아요. 우리 식사를 급하게 하다 보면 소화불량 생기죠. 또 역류성 식도염 같은 질환들도 생길 수 있는 거 다들 아시죠? 천천히 먹으면 평소보다 조금 더 포만감 느낄 수 있고요. 또 소화 효소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소화도 굉장히 편안하게 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된다고 합니다. 다섯 번째, 건강에 좋은 간식 챙기기. 단백질 간식 같은 거 말하는 건데요. 왜 먹으라고 할까요? 간식을 먹으라고 하는 거는요. 공복 기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폭식을 하는 경향들이 있어요. 그렇죠. 또 여성분들 특히 굶다가 밤에 입 터져서 막 먹잖아요. 그렇죠? 그러니까요. 네.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래서 간식을 먹으라고 하는 뜻이에요. 단백질류로 먹게 되면은 아무래도 소화에 조금 천천히 되는 경향이 있고 포만감이라던가 공복감을 줄여줄 수가 있어요. 그래서 단백질 간식을 추천하는 겁니다. 그리고 왜 우리 단백질이라고 하면은 삶의 달걀이나 아니면 닭가슴살 생각하잖아요. 그렇죠? 근데 이런 것보다 지금 시중에 너무 맛있는 단백질 간식 많이 나와 있거든요. 편의점
가까운 데 가셔가지고 단백질 간식부터 맛있게 한번 챙겨보시면 어떨까요? 자, 6번째, 배에 힘주기. 아마 탄력 있는 복부를 만들 수 있는 가장 쉬운 습관이 아닐까 싶은데요. 서 있을 때나 앉아 있을 때 배에 이렇게 팽팽한 긴장감을 유지시켜주는 거예요. 자, 이렇게 힘을 딱 주고 이게 점점 더 습관이 되잖아요. 그럼 밥 먹을 때도 그렇고 말할 때도 습관이 돼서 배에 탄력감을 계속 갖게 되겠죠. 우리 원장님 같은 경우에는 왕자 혹시 있으시나요? 저는 뱃속에 숨어 있습니다. 그렇구나. 그런데 제가 네. 보통 이 복근 운동, 복부에 힘주는 운동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때는요. 특히 여성분들한테 말씀드려요. 체중을 다 빼고 나서도 배가 좀 나와 있는 게 불편하신 분들이 있거든요. 네. 보통 여성분들은 임신을 하게 되고 임신하게 되면서 복직인대들이 늘어나 있는 경우도 있어요. 그런 경우에 복근 운동을 좀 해주시면 보다 빨리 복부가 좀 들어가는 느낌이 듭니다. 7번째, 수분 섭취하기. 제가 보통 수분 섭취 잘 말씀 안 드려요. 우리가 일상생활 할 때 보통 물을 한 1리터 정도 먹는 걸 말씀을 드리는데 더 많이 드시라고까지 추천은 안 드리고 목이 마르면 드시라 라고 설명을 드려요. 하지만 우리가 다이어트란 걸 하게 되면 몸이 신체 활성도가 올라가게 되거든요. 그렇다 보면은 몸의 생리적 반응들, 화학적 반응들에 전체적으로 수분이 떨어질 수밖에 없고 그렇다 보면은 충분한 수분 섭취가 뒤따라야 되는 건 당연한 겁니다. 원장님, 그럼 전 다이어트 할 때 더 목이 마르던데 그럼 이것도 자연스러운 현상인가요? 그렇죠. 몸에서 이루어지는 대부분의 생리화학 반응들은 다 가수분해예요. 우리가 술을 많이 먹고 난 다음날 목마른 것도 생리화학 반응들 때문에 전체적인 수분이 부족하니까 나타나는 거죠. 수분 섭취를 잘하면 노폐물도 많이 빠지고요. 그러면서 피부도 조금 환해지고 포만감도 생겨서 다이어트에 훨씬 더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. 자, 8번째, 잠은 충분히 잘 자기. 우리가 권장하는 수면량은 최소 7시간입니다. 수면이라는 거는 우리 몸이 쉬는 거고 머리도 쉬는 거예요. 몸이라는 것도 충분히 잘 쉬어줘야 되고 머리라는 것도 충분히 잘 쉬어줘야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방법들을 취하는 게 필요합니다. 수면 바지, 안대 등 필요하다면 어떤 방법을 취해서든지 충분한 수면 시간을 가져야 되고요. 그러다 보면은 다음 날은 좀 더 회복된 내 모습을 볼 수 있을 거고 한 일주일 정도 지나고 나서는 내 몸이 달라진 걸 알 수 있을 겁니다. 그거 정말 꿀팁이네요. 근데 요즘 바쁘다 현대인들 사실 7시간까지 못 주무시는 분들 많으시죠. 학생분들, 직장인분들. 그렇지만 일주일에 최소 3번에서 4번 정도는 7시간 이상 주무시는 게 좋고요. 그리고 자기 전에 3시간 전에는 음식물 섭취를 꼭 피해 주셔야 돼요. 왜 그런가요, 원장님? 3시간 전에 식사를 하지 말라는 건요. 위장으로 피가 몰리니까 뇌로 갈 피가 부족한 거예요. 우리 식곤증 있죠? 그런 것처럼 몸이 그냥 잘 자게 되는데 자는 시간 동안에 우리 몸은 소화 흡수를 해야겠죠. 우리가 야식만 먹고 자나요? 술도 먹고 자잖아요. 그렇죠. 야식이랑 술을 먹고 자게 되면은 위장에서는 술과 야식을 다 흡수를 해야 되고 간에서는 술도 해독을 해야 돼요. 몸이 쉬는 시간이 적어지겠죠? 7시간 중에 3, 4시간은 빼야 돼요. 내 몸이 쉬는 시간은 결국 3시간에서 4시간도 채 안 된답니다. 아무래도 그렇다 보면은 전체적인 몸의 신체 대사 기능도 떨어질 거고 기능들이 떨어지니까 체중 감량에도 좋지 않겠죠. 다이어트 할 때는 꼭 충분한 수면과 휴식들을 취해주는 게 꼭 필요합니다. 우리도 야근 싫잖아요, 여러분. 그쵸? 야근 시키는 팀장님 너무 밉죠? 그런 것처럼 우리 몸에도 야근을 시키지 맙시다. 자, 지금까지 8가지 생활 속 작은 다이어트 습관들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중요한 거는요, 내가 할 수 있는 리스트가 있고 할 수 없는 리스트가 있을 거예요. 우리 원장님 같은 경우에는 어떤 것부터 실천할 수 있을까요? 저는 우선 잠자기부터 실천하겠습니다. 수면이 필요하시는구나. 네. 우리가 습관화하는 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. 습관이 되어야 조금씩 일상생활에서 바뀌게 되고 일상생활에서 바뀌면서 다이어트가 되고 내 몸이 건강해지게 되는 거거든요. 승현 씨, 오늘 이렇게 8가지 좋은 습관들을 알려드렸어요. 네. 근데 어떻게 하면은 이 습관들을 계속 꾸준히 할 수 있을까요? 우리가 한 번 배우고 까먹고 한 번 배우고 까먹고 그러면은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. 그쵸. 사실 금붕어 기억력이 3초라고 하는데 제 기억력도 거의 3초거든요. 뒤돌면 까먹어요. 그래서 저는 내가 매일매일 보는 뭐 화장실 거울이라든지 뭐 화장대 같은데 메모지로 붙여놓는 게 어떨까 싶은데 이렇게 습관화하면은 아마 몸에 배워가지고 우리가 더욱더 날씬하고 건강해지지 않을까 싶은데요. 그렇죠. 작은 습관들이 모여서 결국 다이어트의 성공을 만들어내는 겁니다. 오늘 말씀드린 8가지 다이어트 습관들은 우리가 따로 시간을 안 내도 되고 편하게 할 수 있는 조금씩의 변화만 이루어지면 되기 때문에요. 오늘 하루만이라도 이거 하나만이라도 해보는 생활 습관을 가져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.
자, 그렇게 매일매일 반복하다 보면은 어느새 정말 자연스럽게 몸의 습관처럼 배겠죠. 이렇게 작은 습관들이 모여서 우리의 몸을 더 건강하고 날씬하게 만들어줄 거라는 거 한번 믿어보세요. 우리는 매주 다이어트에 도움되는 정보들을 영상으로 공유할 거예요. 다이어트 전문 채널 강남 강원장에서 우리 모두 같이 함께해요. 그러면 우리 다음에 영상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. 다들 안녕! 구독! 좋아요, 알림 설정!